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스코어 생중계 및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 라스TV 인사드립니다. 먼저 스포츠 정보방 파워볼 정보방 입장은 모든 동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유 대 비아레알 축구와 관련하여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비아레알 CF와 2021-2022 UCL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번의 시즌에서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줬으며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반더바크까지 합류를 하여서 중원에서 힘을 더하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흐름은 확실하다고 단정을 지어도 될 듯 싶습니다. 크루시탈 팰리스 선수의 개막전에 충격패를 냈으며 이후에 흔들리는 듯 하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리그에서는 연승을 달렸으며 하지만 챔스의 16강 탈락과 함께 아쉬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그 무패 행진은 어지고 있으며 리그 내에서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충격회 이후에 그래도 최근의 페이스는 좋다라는 점도 함께 말입니다. 다음으로 비아레알 팀은 지난번의 시즌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시즌의 막판은 아쉽긴 하였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 안정적인 곳으로 조직력이 확실하게 흐름을 잡아가면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끈끈한 경기를 펼치는 곳으로 이전보다는 전력 자체가 떨어져서 압도하는 힘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수비를 기반으로 단단한 힘은 보여줍니다. 맨유 비아레알에 있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점의 감각이 떨어진 상황에서 수비의 전술이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웨스트햄 팀에 이어서 에스턴 빌라 팀에도 덜미를 잡히게 된 맨유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호날두 선수를 영입을 한 뒤부터는 처지는 경기력과 함께 솔샤르 감독님의 리더십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모양새를 띠고 있으며 안방에서 공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의도를 하는 대로 승부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이 두 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이런저런 정보들을 잘 파헤쳐서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드리드 원정에서 무실점의 무승부를 거두는 집중력을 선보이게 되었던 비아레알 팀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역습에 초점을 맞추려 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공수의 전반에서의 짜임새에 있어서는 상당한 편이며 주말에 리그를 치르긴 하였지만 체력을 회복을 할 시간도 충분했다는 것은 호재로 보여집니다. 수비와 역습에 치중을 할 비아레알 팀은 지금의 맨유 팀이 과연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맨유 비아레알 축구에 있어서 최근의 흐름을 돌아보게 되면 꿈의 이 점에만 기대를 걸기는 쉽지 않은 승부인 것을 분명하며 주도권에 있어서는 맨유 팀이 주고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까지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은 승부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어느 곳이 이길지에 대해서 결론이 잘 나오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잘 판단을 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외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를 둬야 할 승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파악해 보게 된다면 조에서는 4회로 승패승패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리그 아스톤 빌라전에서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공식전에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황에서 선전을 기대하기는 힘이 드며 화력 자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는 곳입니다. 1선과 2선에 위치를 하고 있는 수위급의 선수들이 제 몫을 다하면서 상대방을 몰아치고 있는 중으로 하지만 결정력 부재는 크게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앞선 2연패의 기간 동안 슈팅만 도합 55개를 때렸는데 무득점에 그쳐버린 곳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 다득점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 팀은 수비 또한 불안합니다. 포백 라인에서 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뒷선의 투 볼란치 또한 시즌의 초반에 비해서는 압박이 무릅니다. 맨유 비아레알의 또한 직전의 경기에서 경미한 부상을 당하게 된 쇼백과요 선수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며 이 실점은 생각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결정자는 그랜트 존스 레시포드 디알로 다음은 비아레알 CF팀인데 조에서는 3위로 패무 무승무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비해서 전력은 떨어지는 편으로 몸값을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1/4의 스쿼드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칩니다. 상대방을 수세에 몰고 경기를 펼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비적 대처가 상당하며 직전의 리그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복귀하면 됩니다. 작정을 하고 두 줄의 수비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전진을 적절하게 제어를 하였고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하프 라인 아래에서는 경기를 주도를 하였습니다. 비슷한 수비의 기조가 이어진다면
한 골 내로 실점의 최소화가 가능하며 또한 맞대결의 전적 또한 변수입니다. 지난번에 5차례 대결에서 전부 무승부를 거뒀으며 가장 최근에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후에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우승컵을 든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유독 맨유 팀에 강했다는 점은 염두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볼프스부르크 대 세비야 축구와 관련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펜하임에 완패를 하면서 상승세가 꺾여버린 볼프스부르크 팀이 과연 재정비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관건입니다. 최근에 득점력이 다소 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홈리점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방에서 연승을 거두게 되면서 다소 처지게 되었던 분위기를 살리는데 성공을 한 세비야 팀은 이번에 원정에서 공격에 초점을 두려야 할 것입니다. 수비 라인의 견고함은 상당한 곳으로 다만 공격진이 원정에서도 힘을 보여줄지는 불투명합니다. 양팀의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수비의 집중력에서 결과가 갈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수비 라인이 견고한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세비야가 근소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쉽게 흐름이 쏠리는 승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며 세비야 팀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격차가 쉽게 벌어질 승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볼프스 팀은 렌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홈 경기에 나서는 것으로 세비야는 잘츠부르크와 비겼습니다. 볼프스는 시즌의 초반 개막 전승을 기록을 하면서 분데스리가 리그 1위를 질주를 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 세비야 그렇지만 챔스의 일정을 병행을 하면서 최근에는 주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1원정 무승부 이후에 리그 이번의 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을 하였는데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슐라거의 결장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선의 미드필더 한 자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브룩스와 라크루아가 너무 거친 수비로 위험지역에서 상대방에게 프리킥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브룩스가 징계로 나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비야 팀은 잘츠전에서 엔네시리의 퇴장에도 패배를 하지 않았으며 나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안겨준 곳입니다. 라키티치가 불안했었던 팀에게 승점 1점을 제공을 했으며 지난 주말의 리그 경기에서는 에스파뇰을 잡고 난 다음에 리그에서는 2위를 올라섰는데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르트문트에서 영입을 한 델라이니가 중원에서 페르난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상황으로 쿤데와 아쿠냐 등 포백도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첼시 미넨 등 우승권에 근접을 한 팀들과 비교를 해도 밀리지 않는 막강한 스쿼드가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에 대한 부담은 적은 곳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통합하게 된다면 세비야가 승점을 딸 수 있으며 원정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리그의 경기에서 충분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축의 선수들의 체력을 세이브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 세비야 축구에 있어서 수소와 엔네시리 등의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프스바쿠와 베우호스트의 전방에서의 움직임에 기대를 걸긴 하겠지만 델라이니와 조던 페르난두 등이 나서게 될 세비야 중원이 상대방의 공격의 시도를 끊어내고 역습으로 전개를 할 것이고 엔네시리와 수소 등이 해결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세비야의 승리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으며 볼프스가 홈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프스부르크 팀이 세비야와 2021-2022 UCL 예선을 치르게 되는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팀은 최근의 흐름이 매우 좋으며 무패의 행진을 이어가면서 안정감 또한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수비가 안정적인 점이라는 점을 알아주셔야 하며 무실점 경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안정적이며 원정에서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가파르다 흐름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안정적이며 공격적인 움직임이 확실한 곳으로 흐름을 찾은 모양새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비야 팀도 흐름이 살아났으며 최근에는 연승을 달려가고 있는 곳입니다. 득점력이 폭발한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볼프스부르크 세비야 상승세를 위해선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결정력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흐름은 좋을 것 같으며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조직력이 최근에 눈에 띄게 좋아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챔스에서 색깔을 살렸고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수비가 돋보인다는 의견도 생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볼프스부르크 팀은 조에서 4위로 무승무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비야 팀은 조에서 2위로 승무무승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 팀은 상대방에 비해서 전력이 좋은 편입니다. 승점 확보에 있어서는 험로가 점쳐지지 않으며 수비 대처에 있어서는 상대방과 유사하며 4-3-3 포메이션을 활용을 하여서 중앙의 라인 뎁스를 늘리고 난 다음에 아쿠냐 나비스 풀백의 조합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측면의 공격을 유연하게 막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변수는 원정의 불리이며 올 시즌의 리그 홈경기에서 3전 전승을 가져간 반면에 원정에서는 1승 2무로 부진합니다. 볼프스부르크 세비야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